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뭐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리고 잘 낫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갱년기 즈음해서 확 이제 심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케어하면 좋고 나중에 그냥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몸이 약해졌다, 많이 피곤하다, 뭔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리 없이 오는 질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뭐 특별히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뭐 뼈마디가 아프다, 뼈 자체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골다공증은 통증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부러지기 전에 뼈가 약해지면서 이미 통증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골다공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골다공증은 굉장히 심해져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증상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뼈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붙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아무 부상 없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이래야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져요. 어디 뭐 잘못 잡거나 뭐 눌렀을 때, 이럴 때도 손목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욕탕에서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골반뼈, 그리고 이제 대퇴골, 이런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그래도 좀 젊은 나이 때, 뭐 50대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이가 훨씬 든 후에 뭐 70대, 80대 이렇게 됐을 때 어디 이제 중요한 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침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별로 인식이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뼈가 부러져서 잘 안 붙어서 침상 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뼈가 붙더라도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이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요, 약간 뭐라 그러지? 선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느 공간에 계속 이제 갇혀서만 생활을 해야 될 때, 혹은 뭐 병원에 장시간 입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때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발생을 하거나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골다공증은 굉장히 노후의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 내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골다공증이다 보니까, 이게 골밀도만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면 이렇게 쉽게 골절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생긴다 그래도 뭐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부러진 거랑 부러지지 않은 거랑 뭐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이런 거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밀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전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호르몬제를 드시든지 해서 이 수치를 정상화 해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게 세트로 많이 와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성인 질환,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검사를 하고 약 처방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요, 약 처방을 바로
받아서 약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병에 걸렸다는 확진을 듣고 싶지 않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약을 시작하는 시기를 미루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뇨도요, 당이 조절이 잘 되면요 괜찮고요. 고지혈증도 약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술을 드신다든지 약 복용을 잘 안 하신다든지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하시는 분들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질환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겨야지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이런 거 가지신 분들 뇌출혈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고요. 뇌출혈이 생기면 어때요? 이거 죽는 경우도 있고요. 죽지 않더라도 출혈이 생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이제 행동이, 언어가, 그런 어떤 사고적인 부분이 다 이제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당뇨도 어때요? 당뇨가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게요. 당뇨는 전신에 다 영향을 미쳐요. 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때는 눈에도 영향을 주고요. 신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뭐 어디 다쳐도 당뇨 있는 분들은 안아 물어요. 우리 당뇨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당뇨 때문에 발을 다쳤는데 아물지 않아서 뭐 발가락이나 발의 일부를 이렇게 절단을 하시고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도 모르시고, 심지어 그런 상태를 겪고 나서도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에 아프거나 이렇지가 않으니까 약 복용을 좀 소홀하게 하시거나 자기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몸에 뭐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다 해서 뭐 실제적으로 갑자기 무슨 증상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혈관 안에 서서히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혈관벽 안에 이런 찌꺼기가 쌓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덩어리가 돼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이 덩어리가 어느 순간 떨어져서 나가서 뭐 혈류를 돌아다니다가 어디 중요한 데 가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고혈압은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게 문제잖아요. 고지혈증은 이 클라시 가서 뭐 뇌에 막힌다, 폐에 막힌다 하면은 뭐 심장에 막히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이제 사망을 하거나 정말 뇌졸중 이런 걸로 뭐 쓰러지거나 또 정말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다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재수 없으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것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노력해서 살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니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고지혈증이 생긴 단계부터 고혈압이 생긴 단계부터 잘 케어를 해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요. 그 변을 보는 거, 소변을 보는 거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변을 이제 잘 볼 수 있게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뭐 식습관 좋게 가져가시는 거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변비약을 드시면서 변비약이 없으면 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 이런 기능은 장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스스로 변을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속 응급실에 와서 도움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케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 보는 거를 너무 참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저는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못 가요. 이거는 20살 때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내 나이 50대서까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가시면 안 돼요. 밖에서 참다가 집에 와야지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방광이 계속 팽창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풍선을 쭉 불었을 때 어느 정도 불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바람을 뺐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을 불어버리면 바람을 빼도 이게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짜주는 기능이 훅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보는 거 너무 뭐 자주 가시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방광 늘리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참아서 문제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당연한 일이고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것들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는 게 여자로서 끝났다, 이렇게 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내 노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좀 관리 잘 하시고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좀 고치고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하셔서 오랜 기간 정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수 있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병원이랑은 친해지셔야 되고요. 검진 잘 받으셔야 되고 의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가보세요. 우리가 작은 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큰 병이 들지 않게 작은 병이 있을 때 자꾸 의사를 찾으시면 그런 큰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작을 때 발견해서 해결하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바이바이.